이 문제를 기강의 문제로 볼 것이냐,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이냐. 구조의 문제. 이래가지고 진단에 따라서 대책도 달라지는 건데, 네. 전 구조의 문제라고 봐요. 아, 구조의 문제다. 22사단 지역입니다. 강원도 고성. 네. 그런데 허구한 날 사건 사고 터집니다. 벌써 몇 번째인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.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. 네. 휴전선이 쭉 그 서에서 동으로 저 수평으로 가다가 네. 고성 인근에서 북쪽으로 확 휘어진다고. 그렇게 음. 되면은 거기 22사가 삼면이 경계 지역이에요. 그렇죠. 그 해안과 그다음에 그 위에 전방과 그다음에 측면 후면까지도 경계 지역이에요. 어떨 땐 인민군이 뒤에 서 있어요. 그 정도로 이게 거의 수직으로 저 휴전선이 확 올라간다고. 네. 그러면 이 부대 경계라는 거는 다른 어떤 그 전방만 바라보는 전방 사단하고는 확실히 다른 데입니다. 네. 해양 경계 또 육지 경계 거기에다가 둘러싸여 거의 포위돼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. 그러니까 밤잠 못 자고 허구한 날 비상근무하고 아무리 해도 다른 전방 사단하고 똑같은 편제 똑같은 장비로 이걸 한다는 게 애시당초 이게 코미디입니다. 코미디. 네. 아 어떻게 갔습니까? 지형이 다르고 저 개념이 다르고.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세요. 철책이 그 해안 철책이 하나 뚫렸는데 네. 그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어요. 음. 이게 뚫고 올라간 건지 뚫고 내려온 건지 네. 그 사건 미제로 남아 있고. 그러고 또 저기 근무 강도가 고되다 보니까 무슨 옛날에 보면은 총기 사고도 주로 임병장 사건이라고 그게 2014년에 네. 네. 거기에 그 저 총기 난사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단입니다. 22사단이군요. 그러면 22사가 그 밑에 후방에 23사하고 지금 통합 과정에 있어가지고 네. 부대에 아주 뭐 이 압박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맨날 근무 왜 잘못 썼냐 이번에도 근무 잘못 쓴 거 나와요. CCTV로 자꾸도 조치를 안 했어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미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다가 구조적인 문제. 예. 네. 이런 상태에다가 저렇게 되니까 그러지 않아도 22사 사단장 간다 그러면 그 사단장들의 무덤이라고 툭하면 보직 해임 당했다고 경계 실패로. 네.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 아니니까 이번 사건을 그러니까요.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터질 게 터졌다. 그리고 터졌다. 북한에서 그 어업에 종사하던 민간인이 물길을 잘하는 양반이거든.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오리발에 잠수복 다 갖춰 있고 네, 물길 네. 따라 6시간을 내려온 거예요. 네. 똑같은 사건이 그 작년 9월에 우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하는 공무원이 예. 물길을 타고 비슷한 시간 동안 북으로 헤엄쳐 갔잖아요. 두 사건이 비슷한 게 다 물길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들입니다. 네네. 그래가지고 뚫고 내려왔는데 이 사람이 군부대로 와서 귀순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데 민가를 찾아가지고 내려왔다는 거 이렇게 되놓으니까 군부대는 완전히 뭐 개털된 거 아닙니까? 이래가지고 사건이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이 배수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걸 통해 들어왔다는데 네네. 그런 이유가 뭐냐?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또 부대가 워낙 취약하고 네. 아무도 이런 걸 조치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저 압박만 가하고 닭달만 해댔으니 이런 사건 또 터질 겁니다. 앞으로 두고 보세요. 또 터져요. 저 구조적인 문제예요. 저거. 구조적인 문제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사건은? 고성이 금강산 관광으로 가는 관문이었잖아요. 그렇죠. 예? 관문이었단 말이죠. 굉장히 많은 우리 남측의 시민들이 북녘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네. 통로였는데 이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된 지가 벌써 이제 1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민간 교류 자체는 이제 중단이 된 이 와중에서 네. 잊을만 하면 이런 귀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이 남북 관계 현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일단 좀 이렇게 많이 들고요. 네. 그 대개 다른 나라들은 이제 경계선 근무를 네. 군인들이 아니라 경찰들이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. 네. 뭐 그래서 뭐 지금 이 남북 관계 또 좀 한반도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생뚱맞은 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휴전선 경계를 네. 어떻게 좀 탈군사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. 왜냐하면 이게 남북 양측이 군인들이 군부에서 경계선을 맞다 보니까
우리가 또 하는 게 이제 남쪽에서 북으로 가다가 사살되는 경우도 있고 네. 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휴전선 근무의 남북 양측을 어떻게 네. 탈분석할 것이냐, 비무장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평화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. 제가 22사단 출신입니다. 아 그래요? 네, 저는 그럼 할 얘기 많겠네요. 할 얘기는 좀 많긴 하지만 근데 저는 사실 행정병이었어요. 중대 행정병이라서 근무 경기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뭐 소초 해안 소초에서 한 뭐 8, 9개월 정도 있었거든요. 저희 부대도. 그래서 그 근무서는 그 전우들 장병들 좀 얘기를 들으면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했었는데 우리 사실 장병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. 그래요. 경기 나가면은 제일 고생하는데 여기가 제일 고생하는 데고 또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22사단 장병들이 더 고생하는 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도 중요하고 평화적인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요. 어떻게 장병들이 좀 효율적으로 또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경보창이 알림창이 떴는데도 그거를 안 보고 넘어갔다는 그 사실 이게 뭐 감시병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뭐 근무 체계나 여러 가지로 우리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 또 근무 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장병들의 목소리를 또 들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. 아니, 그렇죠. 네. 정치인들이 주로 비난을 많이 퍼붓는데 네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정치인들이 왜 안철수 후보는 금은빵 경계만도 못하다. 아 그렇죠. 예, 금은빵도 이렇게 경비 안 샀나. 네.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첫 번째 원희룡 지사가 또 굉장히 어떤 그 비꼬는 말투로 그랬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방 근무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. 한 분은 군대 안 갔다 왔고 한 분은 군의관이에요. 군의관. 그리고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 시대 고문 받는 기분이었다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비행기로 저 서울하고 부대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방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구조적 문제와 이 지역이 특히 그 극심한 어떤 고통과 피로를 당하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네. 알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비판들 하는데 이거 자제하셔야 됩니다. 이거 자제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박탈감이 더 심하고 네. 그 사건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그 비난을 면하려면 더 강한 근무 그렇죠. 이래야 예, 되는데 예. 그다음 피로로 터진다고. 그게 2014년에 임명장 사건이에요. 그 사건이 터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더 위기가 조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현장을 좀 살펴보자. 그래야지 사건 하나 터졌다고 바로 이렇게 비난을 퍼버버리면 무슨 수로 견디냐. 그러게요. 예, 그리고 비난을 하고 싶어도 네. 그 지역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제합니다. 함부로 말을 잘 안 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거든. 아는 사람은 또 얘기 안 하죠, 잘. 근데 모르니까 용감하거든. 네, 참 안타까운 거예요. 네, 참 여러모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좀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뭐 군대 얘기 나오니까 또 많은 분들이 뭐 메인이면 나의 아들은 헌병 제대했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정구홍님은 22사단 장병들이 고생 많이 한다. 훈련 동기 가운데 뭐 잘못되신 분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. 아이고 저런. 김대한님은 내가 22사단 소속 지역 출신입니다.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데 참 이게 여러모로 뭐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. 네. 그 일단은 경계 문제를 갖고 군을 질타하다 보면은 군인은 경계만 서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훈련은 언제 합니까? 그러니까 경계 잘 서는 부대가 좋은 군대라는 착각부터 우리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. 네. 그 메가더가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. 이래서 경계가 마치 군대의 알파요 오메가로 돼 있는데 매우 잘못된 사상입니다. 그리고 과학화 경계라고 해서 장비가 투입되고 CCTV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. 수풀이 우거졌을 때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또 바람이 불고 또 바다의 부유물도 그래요. 부유물이 저게 어선인지 쓰레기인지 사람인지 그러니까 식별이 됐다는 거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중에
보는 거죠. 그걸 보니까 네. 아 그제서야 저게 넘어온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꾸로 아는 것이지. 막상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걸 식별이 쉽지가 않아요. 쉽지 않죠. 그래서 제일 그 코미디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해병 2사단이 강화도에서 네. 임진강을 타고 월북자를 못 잡았다고 해서 사단장이 보직 해임 당했는데 그때 임진강 보십시오. 저도 CCTV를 봤지만은 부유물 천지예요. 아, 예.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별게 다 떠내려와요. 도람통, 돼지, 저기 뭐 심지어는 어떨 땐 시신도 떠내려왔고 거기에다 쓰레기.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부유물이 저게 올라간 그 사람이다.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단장 모가지 잘랐어요.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그 사후의 그런 것들을 보는 건 뭐냐면 결과론적인 네. 그 질책이고 그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원인을 보면 인간으로서 이것이 감당할 만하냐. 이 그러니까요. 감시 장비가 진짜 오작동을 뭐 수시로 하는 이런 장비가 그래서 이게 뭐 인공지능이 하는 장비가 아닙니다. 이거 네. 철저히 사람의 육안에 의지하는 그야말로 재래식 장비예요.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, 계속. 예. 그래서 이런 결과론적인 것보다도 인간적인 요인들을 우선 살펴보자. 네.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국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줘야지 허구한 날 경계만 갖고 얘기하면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습니다. 그렇다고 제 말이 뭐 휴전선 뚫려도 되냐 이 얘기는 아니에요. 또 아니죠. 예. 그러나 완벽한 경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군대는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만 이루면 됐지. 아 뭐 옛날에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우리 유행할 때는 북한의 멧돼지가 또 그 우리 전염시켰다고 예. 멧돼지 왜 못 막았냐. 정치권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. 아니 멧돼지 돼지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를 사람도 아닌 거를. 그리고 네. 지금 전방에 멧돼지가 창궐해가지고 맨날 그 저기 식당에 쳐들어오는 게 북한군이 아니라 멧돼지예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전방에 그래가지고 보면. 식당 다 뒤집어놔요.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어떤 중대장이 하도 속을 썩어가지고 아니 북한군 지키기도 벅찬데 멧돼지가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그 저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둔 다음에 오리를 키웠다고. 오리가 뭐가 나타난 꾀꾀거리거든. 야 그럼 야 꾀꾀거렸어. 지금 튀어나가봐. 별의별 수를 다 쓰고 있다고 지금. 오리가 경계 건물을 쏘고 있었네요. 거기서. 그러니까 전방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. 네. 그러니까 언론이건 정치권이건 뭐 하나 뭐 넘어왔다고 뭐 어쨌다고. 예. 아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. 아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 김종대 교수님이 말씀해 주는 네.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현장성이 중요하다. 그렇습니다. 이런 말씀인데 네. 그 측면에서 볼 때 동맹국 미국의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좀 그 교훈을 살 필요가 있는데요. 예, 예. 2003년도 미국 이라크 침공 당시에 침공하기 직전에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MD 시스템을 쭉 깔아놓고 들어갔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얘네들이 그 잡으라는 이라크의 미사일이 아니라 그때 미군 전투기 두 개하고 영국 전투기 한 대를 갖다 격추를 시켰어요. 아하. 그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네. 그 발칵 뒤집힌 거죠. 그래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하고 미 의회 청문회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네. 그래서 이제 그 작전 비용을 갖다 불러다가 이제 중앙대 올려놓고 물어본 거예요. 왜 이렇게 오인했냐? 그 답변이 뭐냐면 못 짜서요. 못 짜서. 네. 아. 그 몇십 못 짜는데 거의 40발 동안 눈을 못 붙였다.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. 초긴장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거야. 잠을 못 자니까 날라오는 게 이라크의 미사일인지 아군 전투기인지 식별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. 비몽사몽이었겠네. 네, 비몽사몽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미 의회 조사 결과는 이건 네. 작전병의 오인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 오인은 구조적인 문제, 그렇지.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 네.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던 거거든요. 네. 예.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미군 전투기 2대, 영국 전투기 한 대 터뜨렸을 때 미국 네. 정치인들이 나서갖고 막 그 해당 부대를 막 그렇지. 방금 전에 우리나라 정치인처럼 막 비난하고 네. 뭐 그 이제 작전비용을 욕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. 어. 우리하고 많이 다른 거죠. 예, 예. 그런 일이 그 발생했을 점이 때 좀 다르네요. 현장성에 그죠? 기초한 구조적인 예. 문제를 찾아내는 거하고 어. 우리는 뭐 이런 면 벌어지면 뭐 언론하고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냥 벌떼처럼 그냥 뭐 정치 공세로 네. 하는 이런 좀 아니 그 저 미국이 네. 트럼프 때 멕시코에 난민 오는 거 군인도 아니요. 난민 그거 잡자고 장벽 세운다고 그 미국이 감시 장비가 없는 나라입니까? 군이나 경찰이 없는 나라예요?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 어째 됐어요?
장벽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그 난리친 거 아니에요? 네. 그러니까 하다못해 미국도 그렇고 음. 우리가 물샐 틈 없는 안보 뭐 이런 걸 뭐 무슨 뭐 휴전선을 우리 국민들이 그 병사들이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지키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. 그런데 군대는 줄어들고 어떡하냐고. 그러니까 그렇죠. 어느 정도 이라는 것이 물샐 틈 없는 안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고 다만 그것이 어떤 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것에 네. 대처하는 능력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. 뭘 물샐 틈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. 그게 물이 새지 그러면 안 새? 예. 그러니까 뭐이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이게 발견됐을 때 그때만 좀 빨리 좀 지휘체계가 아쉬운 게 작동을 있어요. 해서 네. 빨리 뭐 5분 대기조라든가 출동해가지고 이 사항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. 구조적인 문제 좀 접근하자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